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어,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 하는 것 같네요. 뭐 여러모로 바쁜 관계로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일 잘하는 행정사 구별법입니다. 뭐라고요? 일 잘하는 행정사 구별법. 오늘 약간 분위기가 조금 조명이 밝지 않은데 너무 더워서 옆에 조명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더위 조심하세요. 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10,0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행사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 할까요? 자, 오늘 유튜브 하기 앞서 이제 중대 발표를 합니다. 빡행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니다. 박준기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웬 마지막?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제 인스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유튜브를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은 아니고 이렇게 앞에 뒤만 자르고 그냥 이렇게 올렸었어요. 근데 뭐 인스타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직원들 한번 혼났죠. 혼나가지고 이번 주까지만 오늘까지만 제가 영상 촬영하고 편집 뭐 썸네일 예전 방식으로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저희 직원 직접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통화했어요. 오늘 나 맘대로 하겠다. 했더니 맘대로 하랍니다. 오늘까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행정사를 이렇게 찾으실 때 전문직을 이 업무가 필요해서 전문직들을 찾으실 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 세무사도 마찬가지, 뭐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마찬가지. 그러니까 걱정되죠. 궁금한 것보다는 궁금하기도 하겠죠. 일 진짜 잘하나 못하나, 이분의 전문가인가 아닌가. 왜? 내가 비용을 들여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일종의 거래 관계죠. 거래가 뭐죠? 내가 없는 게 저쪽이 있어야지 거래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특히 행정사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고민이나 걱정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도 여러 가지 상담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 행정사님을 알아보다가 이제 저희한테 온 거죠. 항상 뭐라고요? 마지노선은 저희 민행입니다. 네, 다 알아보고 민행한테 결국 이제 오게 되는데 뭐 다 수임한다는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민행 24에 물어본다는 거죠.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좀 답답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네, 상담도 잘못하신 것도 있고, 물론 뭐 저도 100% 상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양심껏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고민들을 오늘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행정사를 구별할 수 있는지. 자, 그 첫 번째는 행정사한테 대부분 먼저 찾아가지 않고 전화를 해요. 이 행정사 시장은 먼저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먼저 합니다. 왜냐면 행정사의 주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들의 주요 마케팅 채널이 뭐라고요? 블로그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A라는 업무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러면 일 잘하는 행정사들은 상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2분 이상 넘기지 않아요. 물론 2분 이상 넘기는 것도 있어요. 왕왕 있는데 대부분 일 잘하는 행정사들은 2분 이상 넘기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몰라서? 아니요. 시간이 곧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는 행정사들은 의뢰인이 A라는 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이미 많이 경험해보고 잘하고 있다면 핵심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곧 돈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상담 시간조차도, 전화 상담 시간조차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노력의 형태가 바로 핵심 내용 위주로만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만. 의뢰인들은요 항상 자기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장황하게. 저는 이런 환경이고요, 이런 상황이고, 저희 회사는 이렇고요. 그런데 저만 해도 막 그런 얘기하면 선생님 저 죄송한데요, 핵심적으로 무엇을 문의하려고 전화 주셨죠? 라고 끊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뭐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딱 반대로 제가 질문할게요. 그쪽에 설명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해서 이거 갖추셨나요? 이런 요건 갖추셨나요? 이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먼저 물어봐요. 왜? 이 내용을 아니까. 그랬을 때 대응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에 뭐 OX든지 의견을 달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곧 돈인 사람들은 그 상담 시간조차도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상담을 합니다. 그걸 꼭 이해하시고, 반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돈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불필요한 전화로 계속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들어주겠어요? 개인적인 상담도 아니고 이건 일하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일 잘하는 행정사들은 시간이 곧 돈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담도 매우 심플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첫 상담이 끝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견적서를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 그 첫 메일을 보셔야 됩니다. 메일이든 카톡이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내용이냐면, 견적서만 보내왔다면 정말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의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견적서만 오면. 자, 무슨 말이냐면, 일 잘하는 행정사들은 그 일 하나만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회사든 개인이든 뭐 어떤 집단이든 법인 형태든 이런 형태가 있을 때도 내가 A만 잘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런 A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나의 자랑을 하고 싶어요.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쵸? 어느 정도 상담에서 견적을 달라고 했다는 거는 그래도 나하고 계약은 할 단계는 아니어도 그래도 너한테 관심은 있으니까 견적서를 한번 보내봐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견적서만 덜렁 보내지 않습니다. 보낼 때 어떻게 해요? 회사 소개서도 보내요. 그러니까 회사 소개서는 여기서는 사무소 소개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무소 소개서 안에 그 행정사의 이력, 그다음에 행정사 사무소의 뭐 조직, 그다음에 하는 업무 종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해당 업무의 실적 증빙 자료도 같이 지참합니다. 당연하죠. 이 일을 맡겼는데 내 말로 한 것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 계약한 수임 건수를 정리해서 요약한 내용들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는데 세 번째는 바로 그 상담했던 행정사인지 뭐 직원인지 모르면 대부분 이 행정사 시장은 행정사가 거의 다 합니다. 거의 1인 행정사 체계가 많아요.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인을 만들어 놓고 또는 합동사무소를 만들었어도 결국 그냥 공유 오피스처럼 쓰는, 그러니까 민행입사는 공유 오피스가 아니죠. 전원 다 직원제죠. 민행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공유 오피스 형태로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1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냐면, 어쨌든 회사 소개서와 사무소 소개서와 실적 증빙과 그리고 그 행정사의 또는 대표자가 되겠죠. 대표 행정사의 이력서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대표 행정사 아니면 내가 이력이 이렇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이력서 보내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네이버 등재도 돼 있는지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수임료 또는 자문료가 높은 편입니다. 일 잘하는 행정사일수록. 일 잘하는 행정사일수록 수임료, 자문료가 낮은 게 아니라 일을 잘할수록 수임료와 자문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력은 곧 시간이고요. 시간은 곧 돈이고요. 그 돈은 나의 노력의 바로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나의 업무 영역, 나의 수익, 나의 어떤 가치는 몸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시간당 단가가 더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겠죠, 당연히. 시간당 내 단가가 10,000원이었다가 어느 순간 20,000원, 30,000원 올라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수입료도 또는 자문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어떤 이런 물건을 만들거나 할 때 생산 원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산 원가는 뭐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 재료비라든가 공정비, 그리고 인건비, 마케팅비가 다 들어간 게 생산 원가입니다. 거기에 그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익을 얹어서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소비자가가 되겠죠. 자, 행정사는요, 생산 원가가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그런데 그 인건비가 혼자라면 당연히 인건비만 반영이 되면 되겠죠. 1인 1명에 대한. 그런데 조직을 갖추고 있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행정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담당 행정사가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니어급에 하나 배척이 되고, 이제 행정사가 있으면 주니어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반 직원들이 둘이 들어갑니다. 보통 민행에서 일을 시킬 때는 한 가지, 물론 굉장히 간단한 업무야 혼자 하면 되는데, 제가 말하는 이제 또 금액이 있는 업무들 같은 경우는 주요한 업무, 여러분들이 생각할 주요 업무들은 보통 담당 행정사가 배정되고 직원이 배정이 됩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 셋이 일하는 게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왜 이렇게 비싸요 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조직이 의뢰하는 기업의 조직이 크면 클수록 더 이렇게 안정적인 조직에 일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이 나가지만 민행24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합니다 라고 의뢰한 기업에서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기타 사항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 좀 뭐 4번째, 5번째로 넣어도 되긴 한데 3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4번째는 계약 절차가 아주 철저히 진행됩니다. 계약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요.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도장이 찍힌 이제 원본이 오겠죠. 그러면 입금하고 일을 하는데 잘 나가지 않는 행정사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약도 안 했는데. 그래놓고 혹시 뭐 중간에 그만두면 그런 일한 비용을 요청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오늘도 전화 받았어요.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좀. 실무에 계신 행정사님들. 민행은요, 민행이 잘 나가는 행정사는 계약부터 하고,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일 안 합니다. 왜? 착수금이 입금돼야죠. 그게 빠졌네. 착수금 잔금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일 잘 제동하지 못하는 행정사는 착수금 잔금이 별로 없고, 또 그 착수금에서도 착수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 잘하는 행정사라고 보시면 되고,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일에 자신 있다면요. 그리고 이런 행정사들 조심하세요. 제가 오늘 이 전화만 3통화 받았는데, 그 음주운전 때문에 그런데 돈부터 넣어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일 잘하는 행정사는 돈부터 넣으라는 얘기 안 해요. 아까 뭐라고 했죠? 계약부터 철저히 하고 자연적으로 입금되면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행하고 합니다. 근데 돈부터 넣어라, 내가 일 봐줄게, 이거 안 됩니다. 돈부터 넣으라는 경우는 없어요. 특히 저희 민행24는 돈부터 넣으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자, 방문과 내방 상담 때 무료? 일 잘하는 행정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곧 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뢰인이 방문을 했다거나 의뢰인이 내방을 했다거나 제가 예를 들어 행정사가 직접 방문하게 되면 그 다 시간과 비용이죠. 무조건 상담을 받습니다. 네. 무료는 없어요. 네. 무료로 온다는 거는 특히 내 방에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때 있어요. 특히 언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대전 본점에서 일할 때 타 지역에서 먼 곳에서 오시면 그분들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그냥 안 받아요. 근데 지역 내에 있거나 아니면 뭐 서울 사무소 근무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상담료 받습니다. 그리고 내방 상담해달라고 하면은 상담료 따로 받고요. 예, 근데 뭐 방문하는 거 뭐 그럴 때 치고 심지어 내가 출장 가면서까지 상담을 했는데 무료로 한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 업무를 맡길 때는 급한 건 어디예요? 의뢰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내방하라고 했더니 냉큼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라니까요. 박준규 행정사도 빡행도 우리 민행 입사에 있는 행정사들도 다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간다? 정말 친한 지인이면 해줄 수 있어요. 정말 지인의 지인까지는 가능해. 정말 친한 지인의. 근데 여러 번은 안 돼. 여러 번은 안 돼요. 어쩌다 한 번. 근데 그렇지 않고 내방 상담 와주세요. 이렇게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데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서 행정사를 사용하시면 행정사를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유튜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저희 직원이 이제 진짜 편집다운 편집을 해줄 거라서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